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알아도 수면제 처방이 절반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8세 신경과 전문의 장노현입니다. 60년 가까이 대학병원과 지역의원을 오가며 파킨슨병과 치매,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떨리는 손을 꼭 잡아드리며 오늘 밤만큼은 편안히 주무시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제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있지요. 약과 기계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바로 잠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제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 밖에서만 은밀히 전해드리던 베개 및 수면 환경, 처방전을 논문과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풀어내려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아셔도 돈을 엄청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다고 약부터 찾으실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전부터 활용해왔던 자연의 지혜를 현대의학으로 재해석한 처방입니다. 저는 왜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걸까요? 제가 걸어온 60년의 의사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병원 문턱이 높아 쉽게 오지 못하는 분들, 약물 부작용이 걱정되어 망설이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께 이 지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깊은 잠이 우리 뇌를 어떻게 청소하는가에 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실제로 밤새 여러분의 뇌가 대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발견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가 평소보다 60%나 확장됩니다. 마치 좁은 하수구가 갑자기 넓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때 뇌에 쌓인 노폐물들,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씻겨나갑니다. 2019년 하버드대학교와 브리검병원 공동연구팀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인 N3 수면이 줄어들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깊은 수면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데 202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진의 노아 코호트 분석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수면군보다 1.2배에서 1.5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의 순자님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봐요. 약을 더 세게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님의 얼굴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가 아닐까 걱정이 태산이셨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약을 늘리는 대신 다른 처방을 드렸습니다. 낮 12시 이후로는 커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집안 조명을 기존보다 반 이하로 낮추며 스마트폰은 야간 모드로 설정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들기 전 1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3주 후 순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순자님은 이제 약을 늘리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줄어드는 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마시고 오후 3시 이후로는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수면제는 응급 상황에 다리 역할일 뿐 근본 치료는 환경과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싼 베개나 매트리스를 사는 것보다 빛과 온도, 그리고 향기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우리 코와 뇌를 직접 연결하는 후각 변연계 회로를 활용한 향기 수면학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신경영상 연구에 따르면 후각 신호는 다른 감각과 달리 시상을 거치지 않고 편도체와 해마로 직접 전달됩니다. 즉, 냄새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를 즉시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인 것이지요. 특히 라벤더의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 성분은 우리 뇌의 가바A 수용체 활성을 높여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추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2015년 대만 국립대학교의 메타 분석과 2021년 이란에서 실시된 노인 불면증 환자 대상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이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018년 일본 수면환경학회 연구에서는 향의 농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건조시킨 라벤더 한 줌을 통기성 좋은 면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두세요. 절대 피부에 직접 닿게 하지 마시고요. 라벤더와 카모마일을 1:1 비율로 섞으면 진정 효과와 항염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신다면 베갯일에 직접 떨어뜨리지 마시고 침대 옆 손수건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천식이나 비염이 심한 날에는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임신부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국소 사용만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2주일마다 향의 조합을 바꿔주세요. 우리 코도 같은 향에 계속 노출되면 적응해 버려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쌀겨, 즉 미강을 활용한 자율신경 안정법입니다. 쌀겨라고 하면 그저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1983년 일본 다이치 연구소와 2006년 도쿄의과대학 자율신경연구팀은 쌀겨의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교감신경 흥분을 낮추고 위장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12년 스위스 바젤 대학교 영양신경학 연구팀에 따르면 쌀겨의 풍부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우리 뇌에서 가바와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열쇠인 것이죠. 무엇보다 쌀겨의 은은한 곡물향은 고령층에서 자주 호소하는 잠들 때의 막막함을 달래줍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맡았던 쌀떡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그 포근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바로 쌀겨가 주는 정서적 위안입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96세이신 아버지는 1년 전만 해도 밤 12시에 누우셔서 새벽 2시까지 뒤척이시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해 거실에 불을 켜두고 의자에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의사인 아들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의사 가운을 벗고 그저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침실을 다시 꾸몄습니다. 조명은 노란 전구 하나만 남기고 쌀겨 3스푼과 라벤더 1스푼을 섞은 주머니를 만들어 베개 밑에 살며시 넣어드렸습니다.
첫날 아버지는 고소한 냄새가 어릴 적 어머니가 밥 짓던 냄새 같아서 좋은 꿈을 꾸었다고 웃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취침 시간이 밤 10시 30분으로 당겨지고 기상 시간은 오전 6시로 규칙적이 되었으며 한밤중 깨는 횟수도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차에는 오랜만에 낮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목소리도 한결 또렷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아침 식탁에서 하신 한마디였습니다. 밤이 더 이상 길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의학 용어 1000개보다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쌀겨를 사용하실 때는 볶은 쌀겨 두세 큰술을 면포에 담아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라벤더와 3:1 비율로 섞으면 지속성이 좋아집니다. 다만 벌레나 곰팡이 예방을 위해 2주마다 교체하시고 낮에는 30분 정도 햇볕에 말려주세요. 곡물 알레르기나 비염이 있으신 분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시고 원재료는 냉동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우리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솔잎, 쑥, 그리고 말린 오렌지 껍질인 진피를 활용해 숲을 침실로 들이는 방법입니다. 2010년 일본 나고야 대학교와 2015년 치바 대학교의 산림치유 연구에 따르면 솔잎의 피톤치드와 알파피넨, 리모넨 성분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10에서 20%까지 낮추고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나타내는 심박변이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솔잎향이 우리 몸을 전투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죠. 쑥의 시네올 성분은 코막힘을 개선해 숨쉬기를 편하게 만들고 진피의 리모넨은 기분을 밝게 하고 불안을 완화시킵니다. 2013년 서울대학교 아로마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런 혼합향은 단일 향보다 지속시간이 길고 우리 코가 적응하는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의 영수님은 평생 산에서 일하시다가 도시로 오신 후 불면증이 시작되셨습니다. 산에서는 잘만 주무셨는데 아파트에 오니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영수님께 고향산의 향기를 침실에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솔잎과 쑥, 진피를 1:1 대 0.5 비율로 섞어 그늘에서 7일간 말렸습니다. 바스러질 정도가 되면 면주머니에 담아 침대 머리맡에서 30에서 40cm 떨어진 곳에 두었습니다. 첫날 밤 영수님은 마치 고향 뒷산에서 자는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 수면 패턴을 회복하셨습니다.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송진 성분에 민감하신 분은 솔잎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비염이 악화될 때는 진피만 단독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세요.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주의하시고 향이 너무 진하게 남지 않도록 아침마다 10분씩 환기를 시켜주세요. 5번째는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피를 활용한 혈당과 순환 개선 수면법입니다. 계피가 단순한 향신료라고 생각하시나요? 2014년 독일 리벡 대학교의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병행한 연구에서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세로토닌 경로를 조절해 이완감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경도 불면증 환자 대상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도 취침 전 계피향 노출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주관적인 숙면감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0년대만 임상영양학 리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밤중에 혈당 변동이 심한 사람들은 저혈당으로 인한 각성 신호 때문에 자주 깨는데 계피향이 이런 각성 신호를 줄이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피 두세 조각을 살짝 으깨서 면주머니에 넣으세요. 가루는 코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여기에 진피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리모넨 성분이 보완되어 더 좋습니다.
또한 작은 그릇에 계피를 우린 물을 담아 침실 구석에 두면 은은하게 향이 퍼집니다. 단,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 과다 사용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향만 맡으시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신생아나 영유아와 같은 방을 쓰신다면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방법을 종합한 리추얼 30, 60, 90 완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90분 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체온 사이클을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10분간 족욕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심부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취침 60분 전에는 집안 조도를 확 낮추고 스마트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4-6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호흡법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통합의학센터에서 개발한 것으로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였습니다. 취침 30분 전이 되면 오늘 소개한 향주머니를 설치하세요. 라벤더와 카모마일 각각 한 줌, 쌀겨 2세 큰술, 솔잎과 쑥과 진피, 혼합물 2줌, 계피 2세 조각 중에서 2가지만 선택하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은 향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베개 밑이나 옆에 2대, 코에서 30cm 이상 떨어뜨리고 2주마다 조합을 바꿔서 후각 적응을 방지하세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짧게 적으세요. 오늘 따뜻한 국물을 마셔서 감사합니다. 손자 얼굴을 봐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하루를 마쳐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일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종이에 적어서 꺼내두세요. 걱정은 머리 밖에 있을 때 덜 무섭습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5에서 55%가 적당합니다. 매트리스 높이도 중요한데요. 너무 높으면 목에 무리가 가고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본인 주먹 하나 정도 높이가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수면 위생의 기본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향이 아무리 좋아도 밤에 과식하거나 음주를 하면 소용없습니다.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주기성 사지운동증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 꼭 검사 받으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먼저 주간 활동량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을 20분만 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개 밑에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둘 것인지 과학과 경험을 한데 모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를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을 달래며 내일의 활력을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라벤더와 카모마일의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긴장을 풀어주고 쌀겨의 고소한 향기가 어린 시절의 포근함을 되살려주며 솔잎과 쑥과 진피가 가져다주는 숲의 숨결이 도시의 답답함을 씻어내고 계피의 따뜻한 기운이 혈액순환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4가지 자연의 선물은 서로 손을 맞잡고 여러분의 수면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60년 가까이 환자분들 곁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약의 힘은 환경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면제도 침실이 시끄럽고 밝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환경 개선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밤 침실의 빛을 한 단계 낮추고 준비한 향주머니를 가만히 쥐어보세요. 그리고 베개 밑에 살며시 놓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이제 편안히 쉬어도 된다고. 숨이 깊어지고 어깨가 내려앉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하루의 찌꺼기를 청소하기 시작하고 마음은 내일을 맞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약이 아니라 더 섬세한 관심과 정교한 습관입니다.
매일 저녁 자신을 다독이는 짧은 일기 3줄, 미지근한 물이 발을 감싸는 따스한 온기, 규칙적으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짧은 산책,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자연의 향기.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독립적이고 품위 있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도 이런 작은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녁이면 라벤더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고 감사일기 3줄을 적으며 내일 아침에 만날 햇살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병실이든 안방이든 요양원이든 자택이든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며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향주머니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고 달콤한 꿈 꾸시며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